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남성이고 대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식품회사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대학교 동기로 처음 만났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출퇴근 문제 때문에 처갓집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이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냥 빚이 있나 없나 체크하고 높은 데이트 비용에 짜증을 내는 정도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자들 결혼하면 조금씩 예민해진다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결혼 5년차가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달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영업직이다 보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의도치 않게 사고를 몇 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엄청 올라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보험료가 꽤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어차피 내야 하는 거니 별 생각 없이 카드 할부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와이프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보험 갱신할 때가 됐어? 잠깐만, 그동안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 와이프는 높은 보험료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평소에도 돈을 쓰는 날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몇 번 나서 그런지 보험료가 할증이 된 것 같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싸고 괜찮아서 선택했다면서요. 그러나 와이프는 이미 보험료를 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전에 갱신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2배가량 오른 금액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외제차여서 할증폭이 더 컸습니다. 와이프는 제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자랑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절대 카드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면서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하러 또 갱신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갱신했던 금액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었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와이프 행동에 화가 났어요. 영업을 하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보험 갱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보험료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차는 어떻게 끌고 다녀? 그럼 멀쩡한 차 주차장에서 놀리고 나는 회사까지 걸어 다녀야 돼? 보험료가 올라서 짜증이 난다고 해도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와이프에게 헛소리 작작하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도 짜증이 났는지 그냥 차를 팔자고 하는 거예요. 외제차니 값도 제법 나올 거라면서요. 이때는 이 외제차 금액을 별 신경 없이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요즘 버스나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출퇴근하면서 차 막혀 불편한 것보다 낫지 않겠냐면서요. 와이프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와이프는 끝까지 저를 건드는 겁니다. 아니 왜 대답이 없어. 그냥 차 팔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라니깐. 능력 없는 주제에 굳이 차를 끌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야. 당장 5분만 걸어나가도 버스 천지잖아. 그러니까 보험료 갱신하지 말고 당장 가서 차 팔아. 저는 능력이 없다는 와이프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와이프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크기나 직급만 봐도 제가 훨씬 능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 보고 능력이 안 된다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저도 점점 머리끝까지 열이 뻗쳐 올랐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어차피 내 돈으로 보험 갱신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한 후 그냥 카드 결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제 손을 억지로 잡고는 휙 뿌리치는 겁니다. 와이프가 하는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와이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에 들려있는 내 카드는 왜 던지는데? 내가 당신 카드로 보험료 대신 내달라고 했어? 내 카드로 결제하고 알아서 갚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야? 제 말에 와이프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면서 큰돈을 쓸 때는 상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따박따박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부 사이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저라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와이프의 말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술집에 나가서 돈을 펑펑 쓰고 오거나 명품이라도 지르고 다니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차 끌고 영업하는 목적으로 보험료 좀 긁는 건데 이게 그렇게 눈 부릅뜨고 따질 일인가요? 100번 양보해서 월급을 한 곳에 생활비로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큰돈이 나가는 것이니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활비는 금액을 정해놓고 반반씩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모두 개인의 몫이죠. 당연히 보험료와 같은 큰 부분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개인 돈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보험료를 내기 위해 카드를 긁는다고 해서 와이프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큰돈을 쓸 땐 상의를 해야 한다며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와이프도 큰돈을 사용할 때 저와 상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와이프는 저에게 큰돈을 쓸 때마다 한 번도 저에게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퇴근했더니 냉장고가 바뀌었었죠. 그것도 새로 나온 비싼 제품으로요. 만약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바꾼 거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아침까지 멀쩡하던 게 부수지 않고서야 저녁에 망가질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날 와이프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바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냉장고를 이렇게 비싼 것으로 구매하면 어쩌냐고요. 그때 와이프는 부엌 일은 대부분 본인이 하니까 이 정도 바꿀 권리가 있지 않겠냐며 당당하게 나왔죠. 당연히 그날 냉장고 구입한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 돈으로 구매를 한 거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했겠지만 와이프는 마음대로 공동생활비에서 꺼냈었거든요. 결국 다음날 장모님까지 집에 쫓아오셔서 와이프 편을 들고 한바탕 뒤집어졌고요. 아니, 자네가 살림을 한 것도 아닌데 냉장고 좀 바꿨다고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달 전부터 냉장고가 시들시들해서 바꿨다더라. 냉장고가 무슨 꽃도 아니고 어떻게 시들시들했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날 딸 편을 들고 나오는 장모님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 와이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알고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냉장고에 문제가 생긴 게 말이 안 되지 않겠냐며 조근조근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무는 겁니다. 그러나 와이프가 옆에 끼어들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냉장고 바꾼 게 뭐 될수라고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와이프에게 여기 혼자 사는 집이냐고 왜 마음대로 공동생활비에서 꺼내 냉장고를 구입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냉장고를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공동생활비에서 쓰는 게 맞다면서요. 그건 합의가 됐을 때나 꺼내 쓰는 거지. 당신 언제 나한테 냉장고 산다고 얘기했던 적 있어? 그것도 멀쩡한 냉장고는 그대로 버리고 이 비싼 신제품을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와이프의 말에 멀쩡한 냉장고는 어쩌고 신제품을 사다 놓은 거냐며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제야 신제품이 너무 좋아 보여서 사고 싶었다며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냉장고는 가져다가 중고로 팔았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와이프의 말을 듣고 등짝에 손을 올렸죠. 불리한 상황이 되니 딸을 혼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교육시키겠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냉장고 문제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장모님이 냉장고 비용 일부를 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보험료로 큰돈을 쓰게 되니까 와이프는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큰돈을 쓰려면 상의를 해야 한다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저 황당할 뿐이었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자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와이프에게 보험료는 공용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
왜 뭐라고 하냐면서 내 돈으로 해결할 테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를 무시한 채 보험료 결제를 완료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왜 본인 말을 무시하냐며 분노를 표출하더니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을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마마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부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한숨부터 나왔어요. 와이프는 부모님을 부르겠다면서 곧장 전화를 하려 했고 저는 말리려고 했죠. 이런 일로 또 두 분을 부르면 제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본인 딸 마음 아프게 한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시간이 늦었는데 장인 장모님을 왜 불러? 당신은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두 분을 부르더라. 언제까지 부모님 등에 숨어서 살 건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누나 부부 식사하러 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와이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이런 일로 부르면 어른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거라고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와이프는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결국은 고집을 부려 두 분을 집에 불렀어요. 어른들은 와이프의 전화를 받고 놀라셨는지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데 한밤중에 다툼이냐며 화를 내셨죠. 저는 일단 상황 설명부터 드렸어요. 당연히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제 편을 들지 않으실까 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와이프 편을 드는 겁니다. 아니 자네 제정신인가? 아무리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그렇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큰 돈을 함부로 써.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차보험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른들에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차분하게 다른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보험료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차는 타고 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두 분도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월급을 운운하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월급이 480만 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심지어 세전이 아니라 세후 480만 원 정도라서 나름 꽤 벌고 있다고 생각하며 뿌듯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처가댁에서는 월급 5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솔직히 세후 500 근처면 잘 버는 편은 아니어도 못 버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처가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월급이 적다며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물론 성격 좀 있는 저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항상 반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더니 그게 맞나 봅니다. 두 분은 차 보험 문제가 있던 그날에도 여전히 월급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요즘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건 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딱 먹을 만큼만 버는 정도라면서요. 그러면서 본인 딸을 저에게 준 게 아깝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점점 열이 뻗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막말을 듣게 되더라도 나중에 억울하지 않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어떻게 매번 와이프 편만 드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월급 500만 원이면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무시당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남자가 월급 500 버는 게 자랑이냐는 소리까지 했죠. 그러나 이미 눈이 돌아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세후로 500 벌어오면 됐지 뭐 얼마나 벌어야 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 월급은 뭐 얼마나 되냐고 제 월급의 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남들 좋아하는 명품, 음식, 술, 담배 전부 멀리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받은 제 월급입니다. 그랬기에 제 노력도 무시하는 듯한 처가의 모습에 너무 실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지금 말 다 했냐면서 펄쩍 뛰었고 어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월급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지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말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장모님은 본인 딸을 무시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끝까지 몰고 늘어지셨습니다.
아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우리 딸 정도면 꽤 벌어오는 거지. 여기서 뭘 더 바래.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여자가 월급 200만 원이면 많이 벌어오는 거야. 저 또한 그 말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벌어오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더 이상 월급으로 이겨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디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를 내고 있냐면서 능력 없는 사람이 차 끌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당장 가서 팔라고 했죠. 그러면서 보험료 낸 것도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큰 돈을 함부로 쓰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술집 가서 쓴 것도 아니고 업무 목적으로 차 보험에 쓰는데 그걸 못하게 막다녀. 그리고 차는 평생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하실 거면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건지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지 누나 부부가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자 와이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사실 누나가 워낙 말빨도 세고 무섭다 보니까 와이프가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나가 집에 오니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나가 집에 찾아온 것을 확인한 후 와이프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형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열어드리면 안 되겠지? 와이프의 말에 저는 지금 누나 부부를 밖에 세워두자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얼른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도 설마 약속이 있었는데 본인들을 부른 거냐면서 당황해 하셨죠. 그러자 와이프는 급하게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른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당황스러워하더니 급하게 어른들과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누나는 집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싸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인데 어른들이 집에 와 계시는 거냐, 본인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와이프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무 일 없다면서 부모님은 잠깐 오신 거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나 부부에게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면서 있는 그대로 상황 설명을 했죠. 당연히 누나 부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으로 엮여 있다고 해도 그렇지 무슨 권리로 차를 팔아라 보험료를 돌려받아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예쁘고 좋다 해도 그렇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해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나는 그들 앞에서 똑부러지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매형 또한 마찬가지였죠.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매형이 평소에는 얌전한 듯 하다가도 정의감도 넘치고 상황 판단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날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카드값 내주실 거 아니면 부부 문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며 단호히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의 이야기에 장인어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왜 제 3자가 끼어들어서 훈수를 두는 거냐고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랬더니 누나는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어른들도 당사자가 아니니 제 3자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집요하게 자신들은 부모가 아니냐고 부모로서 충분히 자식 다툼에 끼어들어 중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형은 어이가 없었는지 황당한 표정을 하고서 누나도 제 가족이고 어른이라고 그럼 충분히 끼어들 수 있지 않겠냐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은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보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차를 팔고 다니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매형은 그들이 막무가내로 우기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니, 공동비용에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의 카드로 낸다는데 무슨 권리로 이러십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험갱신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차는 어쩌고요? 일은 어쩌고요? 매형의 말에 장인어른은 요즘 시국도 안 좋은데 그렇게 큰 비용으로 보험료를 쓰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차 처리하는 게 뭐 어렵겠냐며 팔아서 생활비로 쓰던지 아니면 와이프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와이프 회사가 훨씬 더 멀고 복잡한데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요. 게다가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할증도 없을 테고 큰 비용 들어갈 일도 없다고 했죠.
장인 어른의 말에 장모님은 그러면 되겠다며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양심도 없는지 이들의 본색에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제 소유의 차를 왜 저 사람한테 넘깁니까? 장인 어른이 이 차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어요. 이 차는 엄연히 저희 아버지께서 취직 선물로 사주신 건데 무슨 권리로 저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세요? 누나도 어이가 없었는지 설마 지금 이사단이 난 게 와이프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 꼬셔놓고 괜히 보험료 핑계를 대면서 차 빼앗으려고 머리를 쓴 게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와이프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손을 내줬어요. 그냥 본인 회사가 더 먼 곳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꺼내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와이프가 너무 오버하면서 손을 내저으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도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부터 찾아가는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보험 핑계로 차를 처분하라는 말이 나온 것이 수상했죠. 어른들은 딸이 의심을 받으니까 당황했는지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라며 생사람 잡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들 말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차를 와이프에게 넘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차를 팔더라도 생활비가 아닌 제 통장에 넣어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차를 팔 생각도 없지만 팔게 된다면 제 통장에 돈을 넣어둘 거고 와이프에게 차를 넘기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을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끝나지 않는 상황에 짜증이 났나 봅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알고 돈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죠. 그러면서 월급도 작은데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나도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월급이 뭐가 적냐고 나이 30대 초반에 실수령액 5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꽤 버는 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형 또한 보험료 투집 잡아서 차를 꿀꺽하고 싶나 본데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 몇천만 원에 이게 무슨 나쁘끄런 행동이냐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려면 뭐라도 하나 쥐어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차를 누구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는 거냐면서 욕심을 부릴 거면 상황 봐서 부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네 지원금 좀 얻었다고 신나서 눈에 불을 켜고 덤비나 본데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 어른이 말하면 듣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 우리가 그 몇천 필요해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면 될 일이지. 에이 못난 놈. 장인어른은 저희 세 사람에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뭘 알고 덤비는 거냐며 타박을 했죠. 그러나 이미 결론은 난 듯 보였습니다. 누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당신들이라고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돈 잘 버는 거 모르냐며 어디서 월급 가지고 타박이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장인어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데 정말 저는 뚜껑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가정교육이 형편없어 형편없어. 지부모 닮아서 저런 거야. 그러자 누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에 핏대를 세우고 왜 부모님을 언급하냐며 마구 화를 내었어요. 내 동생이 술을 하냐 계집질을 하냐 일, 퇴근, 집안일만 하는 애한테 대체 왜 그러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뭐가 모자라서 저런 여자랑 사냐고 제가 백배 천배 아까우니까 이혼하라는 말을 꺼냈죠. 그랬더니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이혼 소리를 함부로 입에 담냐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죠. 그리고 와이프도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형님, 이혼이라뇨. 그건 엄연히 부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혼 얘기를 왜 형님이 꺼내세요? 당신 설마 형님 말씀대로 이혼할 거 아니지? 차 보험료 대신 말 안 할게. 엄마 아빠가 돈이 급해서 그랬어. 와이프는 많이 다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누나가 이혼 소리 안 꺼냈어도 할 생각이었다면서 조만간 서류를 가지고 올 테니 도장 찍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와이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봅니다. 본인 사전에 이혼은 없다면서 제 부모님도 반대를 하실 거라고 했죠. 그러나 누나는 오늘 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허락하실 거라고 애초에 두 사람 결혼에 반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결혼 당시에 제가 우기는 바람에 아들 생각해서 겨우 허락을 해주신 거라며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장모님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은 상황 파악이 안 되셨던 듯 싶었죠. 이혼이 뭐 쉬운 일이냐면서 한쪽이 싫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이겨줄 테니 어디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매번 제 얼굴 볼 때마다 본인 딸은 저보다 잘난 사람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 이참에 이혼당하고 콧대 세워서 저보다 좋은 남자 잘 찾아보라면서요. 분명히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일 거라고 한방 크게 먹여주었죠. 그리고 누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로 그들에게 신혼집 구하는데 한 푼도 보태지 않았냐면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자 그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꼬랑지 내리고 본인들이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거예요. 특히 와이프는 눈물 콧물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이 하는 일에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어른들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본인 딸이랑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 바뀔 일은 없으니 가시라면서 내쫓아냈죠.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난 후에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보험료일로 와이프와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집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죠.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왜 가정교육 환경 따져 결혼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보니 영원한 사랑은 없고 결국에는 욕심만 남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이혼을 할 때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나 싶어 허무함이 가득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하루빨리 정리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30대 초반이면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들어주고 좋게 살지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능력을 폄하하고 평생 숨막히는 경제적 압박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매번 듣고 사느니 빠른 이혼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썩은 인연은 다 정리되고 지나갔으니 곧 좋은 인연도 다가오겠죠. 지금까지 제 이혼 이야기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